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열어도 이런 식으로 버튼 하나랑 텍스트 뷰 하나, 안녕하세요 느낌표 적혀 있는 거가 안 보이는 친구들은 지금 LMS에 올려둔 요 압축 파일을 까보시면, 압축을 풀어보시면, 자, 우리가 이걸 직접 열어본 적은 아직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 우리 프로젝트 폴더에서 봤을 수도 있는 그런 뭔가 파일들, 그 다음에 A 누르고 src 누르고 메인 누르고 막 이딴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엄청난 절차를 거쳐서 .java 파일 있고 저 옆에 res 폴더에는 그 .xml 파일이라든가 등등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를 우리가 여는 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들은 압축 푼 다음에 요 왼쪽 위에 있는 요 빼기 4개로 돼 있는 요거 누르시면 평소에 보던 그런 스타일의 메뉴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쭉쭉 찾아서 바탕화면 가셔가지고 방금 압축 푼 폴더, 압축 파일 이름에 해당하는 폴더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헬로월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그냥 살짝 누른 채로 셀렉트 폴더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걸 믿을 것이냐 이딴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익스포트 한 거니까 믿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체크 아마 둘 다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 보여요. 맨 밑에 거는 이제 그 뭐 방화벽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걸리지 않게 세팅하는 거 도와주는 거니까 그거까지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젝트 내용물들을 토대로 준비를 해줄 겁니다. 그 준비가 끝나면 이제 이 프로젝트 탭이 지금 우리가 평소에 보던 것처럼 안드로이드 탭으로 바뀌면서 살짝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짝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추가로 다운로드를 할 필요는 없으실 거기 때문에 조금은 빠른 시간 안에 프로젝트 탭이 안드로이드 탭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열어갖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런 파일들 구경하고 res 폴더 열어갖고 내용 구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골라갖고 네, 가짜 기기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실행도 해보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미 지난주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다, 내지는 영상 보고 만들어 둔 게 있다라면 이 짓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과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이 추석 연휴 때 하셔도 좋고 기한은 넉넉하게 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 쳐서 만들어 놓은 그 파일들을 프로젝트째로 꺼내가지고 LMS에다 업로드하는 방법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7장을 들고 왔었고 넉 장을 주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남은 내용 살짝 같이 구경해보고, 지금 오늘이랑 지난주에 했던 그 현장 학습에 해당하는 우리 첫 번째 세트의 실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정리 슬라이드랑 새로운 목표 하나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4주차 수업자료 이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이따 살짝 구경해보고, 아마도 계획의 뒷부분이 살짝 남을 건데 그걸 이제 다음 주로 넘기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4주차 수업자료 남은 부분 살짝 주파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트에 돌입하는 것보다는 추석 연휴가 껴있으니까 우리 과제 넘버1 설명서 올려둔 거 같이 구경해보고, 여기서 여러분이 과제 살짝 어떤 식으로 스타트하는지 도와드리는 식으로 다음 주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다시 시동을 걸어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지금 올려있는 헬로월드 프로젝트에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 뷰인가 뭔가 하는 친구, 여러분 이거 팔레트랑 컴포넌트 트리랑 오른쪽에 어트리뷰트랑 다 다시 열어 두실 수 있어요. .xml 파일 디자인 화면에서 그렇게 일단 열어 두시면 이제 지금 이 화면 위에는 한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미리 만들어둔 텍스트 뷰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붙여두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친구는 우리가 tv_helloworld라는 이름으로 붙여놨었고, 그걸 우리가 직접 .xml 파일에서 정했던 이름을 .java 파일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바 세계의 이름, 달리 말하면 프로그래밍 업계에서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걸 쓸 수 있게 대문자 R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중간중간 준비해 준다라고 얘기를 살짝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에 대해서 숫자도 하나 마련해 둔다. 그 정도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로 지난주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살짝 시간이 남아가지고 요
보라색 버튼 하나를 우리가 살짝 배치를 해봤고 오류가 뜨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 오류가 뭔가 확인해 봤더니 아무튼 이 친구를 구체적으로 어디 기준으로 어떤 느낌으로 화면 위에 보여줄 것이냐, 그 친구의 정밀한 위치 내지 크기를 지정을 하는 걸 우리가 해줘야 나중에 Shift F10 눌렀을 때 우리가 디자인 화면에서 보던 바로 그 위치에 저 버튼이 보일 것이다 라고 오류를 내뱉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열심히 드래그 앤 드랍을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저렇게 사슬처럼 연결을 해서 한가운데 팽팽하게 만들어 놨더니 지금은 이제 Shift F10 누르셔도 이 친구가 우리가 디자인 화면에서 보는 거랑 비슷한 구도로 화면 적당히 위에 가운데 표시가 되는 걸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 친구는 버튼이니까 단순하게 글자 보여주는 친구랑 다르게 이 친구도 가운데 글자를 보여주는 건 맞긴 하지만 우리가 저 친구를 마우스로 직접 클릭을 해보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면 뭔가 그럴싸한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반짝반짝하면서 둥글둥글하게 연출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우리 지난주부터 지금 쭉 진행하는 요 섹션에 요 주차 자료의 제목이 뷰와 이벤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뷰라는 단어는 그럭저럭 여기저기서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죠? 텍스트 뷰에도 뷰가 적혀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옆에 적혀 있었던 이벤트라는 친구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를 한다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 텍스트 뷰, 그러니까 화면 한가운데 아마도 지금은 이미 보이고 있을 텍스트 뷰 친구를 찾아와서 그 친구의 내가 원하는 어트리뷰트, 여기 같은 경우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을 하는 걸 우리가 직접 자바 코드를 해봤잖아요. 일단은 이 두 줄은 주석으로 막아놓고 이어서 진행을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부정적인 메시지 뜨고 있는데 요거를 주석으로 막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바 동네에서 주석 적는 방법은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 Shift 3 하면 누를 수 있는 넘버 사인을 썼잖아요. 자바 동네에서는 그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뒤에는 다 주석임과 같이 표현하고 싶을 때는 나누기를 하시면 됩니다. 슬래시를 2번 적으시면 돼요. 그럼 적당히 회색 스타일로 글자 색을 바꿔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뭔가 잘 모르겠지만 선언이라는 친구 주석으로 막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문장 하나도 막아주시면 돼요. 뭐 혹시나 확인해 보고 싶다면 이 상태에서 Shift F10 누르면 이제는 우리가 딱 앱 화면 처음에 켠 이후 시점에 저 텍스트 뷰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xml 파일을 우리가 계획해 놨었고 요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 친구 세컨텐트 뷰 호출식 요 부분 실행하면서 .xml 파일 바탕으로 실제 화면 한가운데 만들어둔 텍스트 뷰에 우리가 미리 계획해 놨었던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항상 뜨게 될 겁니다. 어디 봅시다. 일단은 저 버튼을 한가운데 배치하면 좀 애매하니까 저 친구를 조금 다른 영역으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어디 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겠죠. 이 친구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 한가운데 우리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말 그대로 진짜 디자인 화면 한가운데에서 바꿀 수도 있고 이 버튼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보라색 버튼을 요 .xml 파일에서 가운데서 직접 클릭하시거나 왼쪽에 있는 컴포넌트 트리에서 거기 나열되어 있는 버튼 부분을 클릭하시거나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사슬 모양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는 이 버튼에 대한 각종 어트리뷰트들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어트리뷰트 보시면 지금 레이아웃이라고 하나가 마련이 돼 있고 여기에 지금 저 버튼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저 친구를 어디다가 나열해서 보여줄 것이냐 위치랑 크기를 지정하기 위한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고칠 수 있게끔 그럴싸한 창을 하나를 마련을 해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동서남북 같은 느낌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네모 기준으로 위아래 왼쪽 오른쪽 넷 다 검은색으로 지금 점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마우스 갖다 대면 이제 파란색으로 X 마크해서 너 지금 한번 클릭하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조건을 해제를 한다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가 화면 적당히 왼쪽 위에 오도록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 조건을 해제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연결이 왼쪽에밖에 안 돼 있으니까 왼쪽에 찰싹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해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한다면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되기는 한데 아마 그때는 요걸 누르는 것보다는 요 한가운데에서 직접 여러분이 누구 기준으로 연결할 거냐를 지정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항상 화면 기준으로 조건을 잡고 싶어가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이 텍스트 뷰를 기준으로 텍스트 뷰의 왼쪽 면을 기준으로 잡고 싶어와 같이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다른 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버튼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하시면 이 버튼이 이제 왼쪽 위에 찰싹 달라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버튼을 한가운데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뭔가 숫자가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여러분 마진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되게 무서운 되게 경영 측면에서의 단어잖아요. 자, 여러분 무려 마진이 영어 단어입니다. 저는 마진 두 글자 한자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마진이에요. 아무튼 간에 자, 이 친구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화면 왼쪽 기준으로 204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 버튼의 왼쪽 면이 위치하도록 조건을 정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와 같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 조정을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아주 살짝만 떼가지고 가까이 붙여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보조선 같은 느낌으로 대충 이 정도 마진이 어떨까요?와 같이 약간 반쯤 자석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이 떠 있는 느낌으로 한 다음에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면 아마도 우리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만드신 분들은 화면 왼쪽에 너무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그거 막 손가락으로 누르기도 힘들 거란 말이에요. 화면이 항상 평면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케이스도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엔간하면 마진 0으로 잡지 말고 16 정도로 잡는 게 국룰이다 와 같이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버튼을 전체 화면의 왼쪽 위 기준 그 다음에 마진을 각각 위랑 왼쪽 16이 되도록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나중에 고치고 싶을 때는 이 어트리뷰트 탭에서도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정확한 마진 값을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라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 같은 경우는 텍스트 뷰랑 다르게 자 봐봐요. 텍스트 뷰는 이런 텍스트 보여줄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저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에 다른 글자를 보여주고 싶어와 같이 우리가 단순히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자 눈에 전달하는 용도로 일반적으로 쓰는 친구일 겁니다. 근데 버튼은 그렇지 않잖아요. 버튼 같은 경우는 저 사람한테 요 보라색 버튼 한가운데에 먼저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그걸 원한다. 예를 들면 구매 버튼이랑 취소 버튼 막 그런 거 만들어 둘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이거 바로 구매하고 싶다라면 구매 버튼을 직접 본인의 손으로 누를 겁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저 사람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되냐. 예를 들면 구매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저 사람 막 카드 정보 그런 거 확인해 가지고 구매 가능한 상태면은 이제 우리 본사에다가 이제 날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더를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는 .xml 파일에서 우리가 적을 수 있을 만한 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를 들면 서버에 접속한다. 내지는 카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if 정확하다면 보낸다와 같은 느낌으로 아마도 자바 코드를 적어야 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텍스트 뷰 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xml 파일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버튼을 나중에 자바 동네에선 어떻게 부를 것이냐를 의미하는 그래서 이 버튼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오른쪽 위에 어트리뷰트 탭에 가장 위에 적혀 있어 요 아이디를 지정한 채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요 아이디들의 컨벤션을 일단 아이디 자체는 말 그대로 이름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파이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김씨, 이씨, 박씨 하셔도 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 친구가 버튼이니까 일단은 BT 두 글자로 축약해서 스타트를 하고 그다음에 언더스코어를 적은 다음에 쉬프트 빼기를 한 다음에 이 친구가 뭐 하는 버튼이냐를 의미하는 짤막한 영어 단어를 적는 식으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지금 우리는 일단 버튼을 하나만 쓰려고 하고 있고 뭔가를 발동시키기 위한 버튼이니까 적나라한 이름 런치를 적어 봅시다. 발사 버튼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끔은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네가 아이디를 바꿨는데 지금 이 아이디를 다른 곳에서도 쓰고 있을 때 다른 곳도 일괄적으로 동등하게 변경을 해줄까와 같은 느낌의 무시무시한 창이 가끔 열릴 겁니다. 얘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 더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xml 파일, .java 파일에 적어놨었던 원래 아이디 적혀있는 부분을 다 이 새로운 아이디로 바꿔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내려가면 트랜스폼 내려가면 커먼 어트리뷰츠 해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뷰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구경할 때는 텍스트 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주 적용하는 어트리뷰트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보여줬었고,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봐봐요, 이게 지금 가나다 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다 순이 아니라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자주 바꾸는 거, 두 번째로 자주 바꾸는 거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사용 빈도 순으로 우리한테 우선순위를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튼 버튼 한가운데 글자 보여주는 건 맞으니까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지금 어트리뷰트 탭에 적당히 스크롤 내리면 있는 요 커먼 어트리뷰트 그룹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튼이라고 적혀 있는 걸, 요거를 우리는 발사 버튼이니까 런치 정도로 하고 엔터를 칩시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노란색으로 빛날 거예요. 요거 글자들 나중에 한글 패치하면 발사라고 고쳐야 되니까 이걸 리소스화해서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경고를 내뱉는데, 뭐 이건 귀찮으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쿨하게 무시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그래요, 지금 커먼 어트리뷰츠의 세 번째 3등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onClick이라는 친구를 살짝 주목을 해봅시다. 자, 우리 지금 .java 파일에 onCreate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 내용물 보니까 맨 처음에 이 앱을 처음 켤 때 우리 이 첫 번째 화면을 만들 때 먼저 무슨 작업을 하고 스타트를 해야 되냐와 같은 느낌의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서의 onClick은 달리 말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와 같은 것들을 아마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어트리뷰트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새로 적어야 되는 거니까 살짝 따라서 적어 봅시다. 그래서 저런 느낌의 뭔가 어떤 뷰에 대한 무슨 작업이 발생했을 때 이런 메서드 실행해줘와 같이 우리가 메서드 정의를 나중에 또 적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름에 대한 컨벤션으로 일단 이 친구의 아이디를 적어주시고 발사 버튼에 대해서 한 다음에 언더스코어 한 다음에 지금 이 어트리뷰트의 이름 onClick과 같이, 그래서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와 같은 느낌이 되도록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도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정한다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유인데 나중에 여러분 과제한다든가 할 때는 여러분이 직접 자유롭게 이름 정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일단 통일해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엔터 치시면 이런 느낌으로 지정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얘가 살짝 렉이 걸려갖고 빨강색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기는 한데 아마 이거 컨트롤 탭 두 번 정도 하면 다시 빨강색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지금 어떻게 나냐, 네가 지금 .xml 파일에다가 저거 클릭하면 이런 이름의 메서드 호출해야 된다 와 같이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java 파일에 저 이름에 해당하는 진짜 메서드 정의가 적혀있지 않은 거예요. 짝이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오류 메시지를 내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얘도 당연히 우리가 직접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 컴포넌트 트리에는 확실히 오류가 났고, 여기도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요거 오류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적어 놓은 거를 전체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한 다음에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적어야 되니까요. 방금 적은 이거를 복사한 채로 컨트롤 탭을 해서 .java 파일을 열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살짝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이게 아마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던 거,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라는 잘 모르겠지만 클래스 내용물은 중괄호 열고 닫고 요 안에 있다. 그 다음에 onCreate라는 메서드
코드 덩어리라 말할 수 있겠죠. 내용물은 이 중괄호 안에 있다와 같이 중괄호를 써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얘 내용물이다라는 걸 지금 자바 동넷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바 동넷은 파이썬이랑 다르게 들여쓰기는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들여쓰기를 지켜두면 눈으로 구분하기 편하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든가 등등이 엔터 칠 때마다 자동으로 2단이면 2단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지금 onCreate 옆에다가 그러면서도 메인 액티비티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을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요거 위치를 잘 잡아 두셔야 돼요. 똑같은 코드를 적는다 해도 그걸 어디다 적느냐에 따라 의미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걔가 언제 발동할 것이냐 등등이 달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onCreate 요 메서드 정의 닫는 중괄호 밑에다가 엔터키를 치세요. 여전히 얘는 메인 액티비티 그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로 치면 1단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방금 전 우리가 복사해온 그 이름의 새로운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어야 돼요. 근데 막 여기 위에 보니까 막 복잡한 뭐 퍼블릭이니 막 이상한 거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안드로이드 동네 규칙에 맞춰가지고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 적는 거니까 일단 한번 따라서 적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퍼블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그 다음에 void, V로 시작하는 void를 적어주시고, 여러분이 이거 철자를 잘 적었다면 알아서 파란색으로 맞춰줄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퍼블릭 적으시고 void 적으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우리 새로운 메서드 이름을 .xml 파일에서 정해놓은 바로 그거가 되도록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메서드 정의니까 괄호 열고 닫고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Shift 9에서 여는 괄호를 적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닫는 괄호까지 찍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이제 여기다 이 메서드가 인수를 뭐를 어떻게 받냐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살짝 따라서 적어봅시다. 대문자 V로 시작하는 VEIEW 뷰를 적어주세요. 네 글자를 적으시면 이런 식으로 딱 뷰 네 글자짜리 이름을 골라줄 겁니다. 일단은 C 적혀있는 걸 봐서는 클래스 이름, 달리 말하면 형식 이름인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키를 꼭 쳐주세요. 엔터키를 치면 우리 이전에 텍스트 뷰 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네 글자 이름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정갈하게 적을 수 있게 맨 위에다가 임포트 모닝가 뭔가를 자동 완성을 해줍니다. 걔가 없으면 요 뷰 네 글자가 빨강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빨강색으로 보인다 치면 다시 돌아와서 컨트롤 스페이스 한 다음에 요거 목록 다시 띄워서 엔터키 치면 자동 완성해 줄 거고 빨강색이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인수를 하나를 받을 건데 걔의 형식은 뷰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인수의 이름은 역시나 얘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V라고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메서드 정의 첫 줄이 완성되는 거고, 우리는 걔의 내용물을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적겠다 같이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다 적은 메서드 정의 살짝 위에 보면 우리가 적지 않은 원 유시지와 같은 짤막한 알림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현재 코드 내용은 아니에요. 왼쪽 줄 번호 봐도 쟤는 지금 실제 .java 파일에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다른 파일들 이렇게 확인해서 지금 다른 어딘가에서 이 메서드 나중에 호출하겠어와 같이 지정해 둔 것 같아요와 같이 이 친구가 몇 군데에서 쓰이냐를 우리한테 세에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 UCG가 뜨면 지금 .xml 파일이랑 연동이 나중에 잘 될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원 UCG가 아니라 no UCGs라고 뜨면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지금 메서드 이름을 .xml 파일이랑 똑같이 적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석으로 막아둔 지난주에 적었던 선언 하나랑 문장 하나 있잖아요. 이 친구를 컨트롤 X를 해서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주석을 풀어봅시다. 그러면 저 두 줄은 화면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 가져와서 찾아와 가지고 걔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딴 걸로 바꾸는 코드였어요. 근데 걔가
원래는 on create에 적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앱 켜자마자 그 짓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의미 관점에서 이제는 그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두 코드를 실행하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Shift F10 누른 다음에 앱 켜가지고 보라색 버튼 누르면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긍정적인 메시지가 부정적인 메시지로 바뀔 거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시도를 해봅시다. Shift F10 눌러서 앱 만든 다음에 설치해서 가짜기기에 켜면 일단 이런 식으로 발사 버튼이 뜰 거고, 여러분 직접 클릭을 해보시면 안녕하세요가 안녕하지 않으세요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사하면 안녕하지 않으세요로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바뀌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잘 안 된다, 도움 필요하다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짜 기기가 내 노트북에서 안 되는 친구들, 요거 디바이스 매니저 눌러보시면 요거 되게 불꽃 같아 보이는 시뻘건 아이콘이 있을 거거든요. 요걸 누르시면 아마도 여기 그 이제 로그인 하라는 창이 웹 브라우저에 이렇게 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구글 계정 쓰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 메일이 구글 계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쓰면 로그인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시는 요거랑 비슷한 창이 뜰 거고, 여기 이제 뭐 크리에이트 어쩌고 저쩌고 프로젝트라는 게 뜰 거예요. 걔를 누르면 한 번 더 로그인을 아마 시도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허용을 한 번 내지 두 번을 누르시게 될 겁니다. 웹브라우저로 가서.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이 창을 한 번 닫으시면, 그러면 지금 모니터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인터넷에 있는 가짜 기계를 우리가 연결을 해가지고, 아마도 이게 지금 무료 기간이 몇 분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청을 하면 15분이래요 세상에.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 다른 인터넷 연결돼 있는 완전 다른 세계의 가짜 기계를 켜서 그 친구의 화면을 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스트리밍을 받아가지고 가짜 기계를 가짜로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인가 봐요. 그래서 얘를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넷 연결할 겁니다 하고 어이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앱을 또 인터넷으로 보내가지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쓴다거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15분 제한이 있으니까 다 썼다 싶으면 빠르게 그냥 X 눌러서 닫아버리고와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느낌표, 이게 또 다크 테마예요. 런치 버튼 누르면 안녕하지 않으세요로 바뀌는 것까지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인터넷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입력 같은 걸 렉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그 있잖아요, 인터넷 종량제 요금 같은 느낌으로 일단 15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비상조치로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뭐 우리가 집에 분명 굴러다니는 부모님이 10년 전에 쓰신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주워와 가지고 USB 연결해서 하는 게 가장 일단은 편한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가 안 된 친구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친구들도 보니까 이거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 어떻게든 수업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15분 무료고, 일단 수업 시간에 굳이 우리가 뭐 버튼을 막 1분 동안 누르고 그럴 일은 보통 없으니까 일단 이번 주는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저도 계속 찾아볼게요. 여러분 노트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 이렇게 썼으면 닫아주시고,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화살표 눌러갖고 예약을 걸어두면 다음번에 이제 좀 더 쉽게 켤 수 있게 준비를 미리 해두나 봐요. 그래서 일단 로그인 해주시고, 로그인 된 친구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봐봐요. 우리가 아까 전에 메서드 정의 적을 때 이런 식으로 첫 줄에다가 요 V라는 이름의
뷰 형식 뭔가 하나를 받아갖고 인수로 받아갖고 스타트하도록 구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요 V라는 친구를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 팩트를 먼저 전달을 하면 저 V에는 지금 이번에 실제로 클릭 당한 애가 누구냐에 해당하는 게 담겨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요 메서드는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V에는 현재로서는 100% 확률로 우리 왼쪽 위에다 붙여놓은 발사 버튼이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저 버튼을 눌렀을 때 저 버튼의 어트리뷰트를 바꾼다라든가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지금 우리가 요 두 줄 중에 윗줄에서 다루고 있는 찾아온다라든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막 r.id 해가지고 발사 버튼을 별도로 찾아올 필요 없이 저 V라는 이름을 써서 그냥 바로 발사 버튼 그 자체를 다룰 수가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적으면 되냐? 봐봐요. 적당히 요 가운데다 엔터키를 치고, 자 얘도 이제 결국은 우리가 버튼으로서 써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하기 위해 버튼 하나를 다루기 위한 이름을 도입을 해놓고 진행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B로 시작하는 BUTTON 정도까지 하시면 얘도 역시나 목록에 뜰 것이고, 엔터를 치시면 역시나 이 6글자짜리 이름을 정갈하게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BT_launch 내가 이 중괄호 안에서 사용할 새로운 이름 자유롭게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는 한 다음에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V를 여기다가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 관점에서는 이제 V의 형식은 우리가 첫 줄에 적어놨던 뷰 형식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뭔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0% V를 써서 화면에 있는 발사 버튼을 다룰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형식 측면에서 모든 뷰들이 다 버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직통으로 바로 BT 런치라는 이름에다가 세팅하지는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인트 괄호 열고 닫고 한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이 친구를 우리가 괄호 열고 닫고를 왼쪽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적었던 BUTTON을 선택해서 엔터키를 쳐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V를 버튼으로 간주해서 저 이름에다가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와 같은 의미가 돼요. 그러면 또 빨간 줄이 사라집니다. 아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봐주는 셈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 이제는 우리가 tv_helloworld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bt_launch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저 친구도 우리 .xml 파일에서 봤듯이 본인 보라색 영역 한가운데 무슨 글자 보여줄 거냐에 해당하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원한다면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어로 런치가 적혀 있지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실행을 하면 이제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버튼 자체의 글자가 안녕하지 않으세요로 이렇게 바뀌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뷰와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했고, 방금 뷰라는 형식 이름을 구경을 해봤고, 일단은 버튼도 뷰의 일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써봤던 텍스트 뷰라는 친구도 뷰의 일종이다라고 우리가 나중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주차 요 수업 자료 뒷부분 아마 우리는 다음 주에 진행할 것 같은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뷰의 일종인 다른 친구들을 화면에도 추가해보고 그 친구들을 자바 코드에서 다양한 어트리뷰트 건드려보고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나만의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나만의 앱 만들 때도 여러분 목적에 맞는 적절한 뷰들을 화면에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로 배치를 해가면서 전체 앱을 구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일종의 외관을 구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뷰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방금 전에 봤던 언클릭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이벤트라고 이 동네에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벤트잖아요. 생일 이벤트라든가 특정한 뭔가 활동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버튼한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버튼을 배치하는 이유, 목적에 해당하는 이벤트는 저 사람이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와 같은 언클릭 이벤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언클릭이라는 저 사람이 클릭했어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그거에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앱 안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냐와 같은 의미를 띠는, 지금 방금 전 우리가 적어둔 메서드 정의와 같은 친구들을 그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라고 보통 이제 통칭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버튼을 추가했고 그 친구의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잘 부착해 놨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 중괄호 안에 내 목표에 맞는 다른 코드를 적으면 다음번에 앱을 실행할 때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여러분이 계획한 작업을 딱 그 시점에 한번 수행을 해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버튼을 연타를 해도 변화가 없는 게 맞는데, 일단은 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정해둔 저 문장들을, 선언들 내지 문장들을 우리 안드로이드 가짜 핸드폰이 실행을 해준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적은 건 아니긴 하지만 원래 .java 파일에 이미 적혀 있었던 onCreate라는 친구도 이벤트 핸들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떤 뷰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는 아닙니다.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우리 지금 항상 화면 그 자체에 해당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미 담아준 메인 액티비티라는 전체 화면 스케일에서의 이벤트 핸들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앱을 켜서 처음에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때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를 기술을 해 놓을 수가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중괄호 안에 채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뷰들을 한 가지를 한번 더 써봅시다. 그래서 .xml 파일로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파레트가 있었잖아요. 파레트에 우리가 커먼에 있는 텍스트 뷰랑 버튼 두 개를 써본 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커먼 아래쪽 보시면 텍스트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전에 썼던 글자들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 뷰가 맨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뭐 플레인 텍스트, 패스워드 막 이런 되게 일반 명사스러운 애들이 밑에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아이콘을 보시면 텍스트 뷰는 그냥 A, B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반면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A, B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밑줄을 그어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줄이 뭘 의미하는 거냐? 요즘 이제 이런 GUI 일종의 스타일, 메타 같은 문화적인 현상 같은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거는 그 밑줄을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살짝 강조해서 보여준다라든가,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처럼 노란색, 빨강색으로 쳐준다라든가 같이, 달리 말하면 사용자가 그 부분을 누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글자를 입력을 할 수도 있게 해주는, 사용자의 선택을 글자 내지는, 지금 보시면 패스워드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비밀번호 칠 때 뭐 ABC 누른다고 해서 ABC 글자 바로 보여주지 않잖아요. 뭐 점이라든가 이런 걸로 안 보이게 가려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추가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클릭하면 밑에 조그맣게 달력이 떠가지고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도 있고 등등이잖아요. 그런 다양한 기능들, 이메일이라든가 핸드폰 주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것도 봐봐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이메일 주소 입력하는 칸 누르면 비슷한 키보드긴 한데 밑에 골뱅이 키가 추가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전용 키보드가 뜨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핸드폰 주소라든가 숫자 입력하는 칸도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쿼티 키보드를 쓰는데 엄청 많은 키들이 아니라 그냥 0, 1, 2, 3, 4, 5, 6, 7, 8, 9 말 그대로 전화기 키패드가 대신 뜨는 걸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저 사람의 키보드 입력, 저 사람의 선택을 받을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를 요 아래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우리가 미리 세팅을 한 채로 준비를 하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가장 위에는 그런 추가적인 기능이 일절 제공되지 않는, 그냥 키보드 띄워주고 저 사람이 글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 숫자 할 수도 있고 느낌표 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플레인 텍스트라고 적혀 있는 친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플레인 텍스트 친구를 한번 들고 와서 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xml 파일 가서 파레트를 여신 다음에 텍스트에 있는 플레인 텍스트 두 번째 거를 고르고 얘를 드래그해서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있고
네임으로 세팅된 채로 아마도 스타트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추가했고 우리 버튼 할 때처럼 이 친구의 정밀한 위치를 조건을 걸어서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로는 화면 위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적당히 드래그해서 마진을 16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조건을 이 친구의 왼쪽 조건은 버튼의 오른쪽 면 기준으로 가도록 드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버튼 주변에 있는 왼쪽 오른쪽 동그라미 중에 오른쪽 동그라미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버튼 오른쪽에 찰싹 달라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조건은 화면 오른쪽 끝 기준으로 가도록.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버튼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오른쪽 면이랑 화면 오른쪽 끝에랑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이번에는 자, 여전히 여러분 요 에디트 텍스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선택한 채로 요 레이아웃 부분을 보시면 일단은 그렇게 위, 왼쪽, 오른쪽 조건은 지금 잘 지정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 친구의 요 레이아웃 상에서의 너비랑 높이, 위즈랑 하이트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지금 위즈랑 하이트는 잘은 모르겠지만 웹 컨텐트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크기를 좌우 길이를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조그맣게 적당히 작게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내용물을 감싸기에 적합한 작은 크기가 되도록 그거를 여러분이 살짝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요 에디트 텍스트를 고른 채로 레이아웃 위주를 골라주시고 웹 컨텐트 대신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선택지 박스를 누르시면 0dp 하고 괄호 열고 매치 컨스트레인트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고르시면 디자인 화면에서 확실히 요 에디트 텍스트의 좌우 길이가 본인이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을 전체를 다 차지하도록 충분히 좌우로 길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아예 버튼 오른쪽 면에 찰싹 달라붙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화면 오른쪽 기준으로 찰싹 달라붙고와 같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친구의 왼쪽 오른쪽 마진을 지정함으로써 약간의 좌우 거리 두기를 할 수 있게끔 지정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지금 버튼 왼쪽에 본인만의 크기를 가진 채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버튼이랑 같은 열에 에디트 텍스트가 남아있는 모든 공간을 내 걸로 다 하겠어와 같이 지금 조건이 잡혀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의 아이디를 우리가 살짝 지정하고 이 친구도 한번 우리가 점 자바 파일에서 갖고 놀아봅시다. 그래서 아이디는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지 맘대로 정해둔 거는 버리고 우리는 에디트 텍스트니까 et로 스타트하고 언더스코어 한 다음에 이 친구는 뭐 입력받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인풋 정도로만 하고 엔터를 칩시다.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쳐주면 일괄적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지금 텍스트 어트리뷰트 네임이라고 적혀 있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친구도 이제 스크롤 조금 내려서 커먼 어트리뷰트 가보시면 에디트 텍스트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남들도 자주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여긴 지금 네임이 적혀 있지만 아예 지워버리고 엔터를 쳐서 공란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맨 처음에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은 채로 스타트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 화면에서도 진짜로 텅텅 비었고 밑줄만 하나 딸랑 그어놓은 느낌으로 배치를 해줄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막 뭐 노 스피커블 텍스트 프리젠트 막 이런 느낌으로 지금 빨강색으로 느낌표가 뜨긴 하는데 뭐 지금 우리는 아무 글자도 안 적혀 있으니까 그게 맞잖아요. 저건 이제 눈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가 이제 전체 화면을 읽어줘 잼미니야 이러면 이제 우리가 미리 세팅해 놓은 텍스트를 대신 읽어준다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대상이 되는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이 없기 때문에 저 모양인데 지금은 이거 진짜 공란이니까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점 자바 파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여러분 컴포넌트 트리 보시면 얘네들 지금 아이디가 어떤 식으로 세팅되어 있나 잘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지정한 아이디를 점 자바 파일에서 써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버튼 눌렀을 때 하는 짓을 살짝 바꿔볼게요. 우리가 버튼 눌렀을 때
완전히 다른 제3의 친구 텍스트 뷰의 어트리뷰트를 바꾸는 게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버튼 자신의 어트리뷰트를 바꾸는 것도 당연히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뭘로 바꿀 거냐를 지정할 때 strings.xml에 미리 준비해 놓은 리소스 부정적인 메시지로 바꿔줘와 같이 우리가 전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살짝 바꿔봅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미리 준비한 메시지로 바꿔줘가 아니라 사용자가 에디 텍스트에다가 이미 적어둔 글자들로 바꿔줘와 같이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측면에서 살짝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바꿀 겁니다. 그러나 뭘로 바꿀 거냐? 에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에디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을 들고 와서 그걸로 바꾸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똑같이 자, 우리가 지금 버튼은 인수 V를 써서 바로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왜냐?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하는 이벤트 핸들러니까요. 그리고 텍스트 뷰는 find를 해와야 됐었습니다. 에디 텍스트는 얘도 마찬가지로 버튼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도 이번 한 학기 동안 시도 때도 없이 find인가 뭔가를 계속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도 대문자 edit t 정도까지 적으면 edit 텍스트 골라줄 거고 엔터를 꼭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이름은 자유기는 한데 이제 나중에 오타 같은 거 덜 내기 위해서는 우리 id로 지정했던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적어주시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적당히 F 적고 조금 기다리면 find view by id 골라줄 거고 만약에 이게 F 눌렀는데도 안 뜬다라면 대문자 V까지 적으면 아마 100% 잘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r.id 하면 이런 느낌으로 .xml 파일에서 지정했던 각종 id들 목록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지정하고 왔다면 et 언더스코어 인풋이 있을 거고 그걸 고른 채로 오른쪽 세미콜론 찍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뜯어오기 위한 뷰 에디 텍스트죠. 그것도 지금 손에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기 위한 버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아래 적혀있는 set text 호출식 괄호 안에 거를 고쳐서 자 지금 제가 막 종횡무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거 단축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쉬프트 왼쪽 오른쪽 하면 이런 식으로 글자들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위아래로 하면 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평소에는 왼쪽 오른쪽이 글자 단위였던 게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일종의 단어 단위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합니다. 뭉텅이 단위로. 그 다음에 그 둘을 조합하시면 내가 지금 컨트롤 쉬프트 누른 채로 왼쪽 화살표 하면 단어 단위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편하게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날려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괄호 안에 수식을 적어야 돼요. 계산하면 edit 텍스트에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et 언더스코어 인풋 한 다음에 점 찍으시면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set에 매칭되는 그의 대척점에 해당하는 걔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나한테 줘와 같은 의미의 get 텍스트가 아마 목록에 보일 겁니다. 지금은 set 텍스트를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그걸 감지를 해서 보통은 맨 위에다가 get 텍스트를 보여줄 거예요. 만약에 안 보인다라면 여기도 비슷하게 일단 점 찍고 g, t 정도까지 적으시면 get 텍스트가 보통은 맨 위에 보일 겁니다.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지가 알아서 get edit 텍스트에서 들고 가서 버튼에다가 세팅을 해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자, 요거 지금 15분 무료 찬스 쓰는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실행하지 않으셔도 되기는 해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edit 텍스트 밑줄 쫙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 이제 가짜 기계 세팅에 따라서 여러분 밑에 가상 키보드가 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 패치를 안 했기 때문에 한영 키는 아마 안 보일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상 키보드 꾹꾹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메시지 적을 수 있고 이게 가상 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트북에 진짜 키보드를 쳐도 그걸로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막 마우스로 한 땀 한 땀 독수리 타법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노트북에 있는 키보드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진짜 핸드폰 USB로 연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핸드폰에 있는 거를 평소처럼 카톡 메시지 보내듯이 꾹꾹 눌러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핸드폰은 한글 패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한국말 입력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발사 버튼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에디트 텍스트에 제가 글자들을 꽤 많이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많은 글자들이 전부 다 이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서 옮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버튼의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왜냐? 지금 이 버튼은 세팅상으로 우리가 특별히 너비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내용물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좌우 여백 조금 있어서 누르기 쉽게 하는 그 정도를 제외한 최소한의 너비를 갖도록 돼 있었는데 아까 전 6글자는 방금 전 조그마한 크기로도 얼마든지 다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바뀐 상황에서 이 친구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버튼의 가로 길이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서 또한 에디트 텍스트는 이제 남은 공간을 전체를 차지하기로 약속했었단 말이에요. 조건을 그렇게 지정했어요. 이젠 남은 공간이 얼마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에디트 텍스트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글자를 늘리고 버튼을 누르면 버튼의 크기가 늘어날 거고 적당히 백스페이스에서 지운 다음에 하면 다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0글자 한 채로 클릭을 하면 이 정도까지는 지금 아마도 버튼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크기, 사용자가 엄지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으려면, 미국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야겠죠. 엄지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으려면 이 정도는 너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와 같이 기본 크기가 아마도 조건이 지정이 돼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글자 되는 것 같아요. 7글자 이제는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6글자 이 정도. 일단은 우리 제 가짜 핸드폰 기준으로는 5글자, 아라비아 숫자 5글자 정도 길이까지는 기본 크기로 유지할 수 있나 봅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글자를 텍스트 어트리뷰트로서 세팅해주면 그걸 보여주기 위해 이 버튼은 늘어날 수도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요즘 UI들의 메타는 보통 로그인 버튼이라든가 그런 거 가로로 전체 화면 다 차지할 정도로 충분히 길게 뽑아 놓는 편이긴 하죠. 위에다가 아이디 적고 아래에 비밀번호 적고 그 아래 그 입력창이랑 똑같은 엄청 길다란 너비로 해가지고 로그인 버튼, 계정, 새 계정 만들기 버튼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하는 편이죠.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볼 땐 가로로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세로로 길게 보고 있으니까요. 자, 대충 그 정도 해두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버튼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심란하니까 이거를 지금 셋 텍스트, 겟 텍스트 잘 되는 거 확인했다면 얘가 BT 런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텍스트 뷰 헬로 월드, TV 헬로 월드를 바꾸도록 살짝만 고쳐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딱 1시간 반 됐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남겨놨던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뭐 해볼 거냐면 봐봐요. 우리 지금 일단 파레트에서 고른 다음에 내가 그 친구를 어디다가 어떤 크기로 배치할 건지 적절히 지정할 수 있다 확인했고 조건을 걸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그 가로 세로 조건 지정할 때는 적당히 본인 내용물 채울 수 있을 만큼 소박하게 작은 크기로 내지는 본인이 차지할 수 있는 전체 영역을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와 같은 이지선다를 일단 우리가 풀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정해 놓고 나중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 친구들의 개별적인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해두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나중에 부를 이름으로서 아이디를 지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정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어떤 뷰든 간에 find를 해오실 수 있고 점 찍어서 get 어쩌고 해서 어트리뷰트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set 어쩌고를 해가지고 그 친구의 어트리뷰트 값을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해봐요. 파이썬 동네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제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 가져온다라면 사용자 키보드 입력 가져오는 거 여러분 해봤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몇몇 수업들은 이제 뭐 적당히 다른 거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자 마우스 입력을 가져온다라든가 아니면 엔터키 누르자마자 무슨 작동을 하게 만든다라든가 뭐 거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해봤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까지 진행을 해보고 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더 그럴싸하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전문으로 수행해주는 뷰들이 일단은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용자가 원한다라면 누를 수 있게 해주는 언클릭 이벤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버튼이라는 친구, 누름직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 가짜 키보드 띄운다든가 우리 노트북으로 입력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사용자가 고른 글자들을 받아올 수 있는 에디 텍스트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새로운 내용이고, 이제 여러분이 나만의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 저런 복잡한 거 막 이벤트 핸들러니 막 언클릭이니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과거 오리지널 프로그래밍 하던 시절처럼 진득하게 내 코드들 적당하게 어떤 메서드에 대한 정의 내용물로 밀어놓고 그렇게 준비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준비해 놓은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단출하게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요 뭐 메인 액티비티니 뭐 파레트니 그런 거랑 1도 상관없는 완전 순수한 그냥 점 자바 파일을 추가를 해서 내 앱을 만들 때 같이 동봉을 시켜갖고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 일단은 우리 첫 번째 현장 학습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새 파일을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점 자바 파일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 안드로이드 탭에 뭐 Alt 1 누르면 열 수 있죠. 앱 폴더에 자바 폴더에 잘은 모르겠지만 메뉴에 꼭 골라주시고, 그럼 이제 메인 액티비티가 이미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걔가 들어있는 폴더를 우클릭을 하시면 New가 있을 것이고, 졌다가 우리가 밀어놓을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지금 제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점 자바 파일을 추가하는 거고, 메뉴에 있는 자바 클래스라고 적혀있는 C 동그라미 자주 보던 그걸 눌러주세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자바 클래스의 이름을 정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는 여러분 자유롭게 정하셔도 됩니다. 얘네 이름이니까요. 지금은 텍스트 프로세서 정도로 적고 엔터키를 쳐봅시다. 뭔가 오지선다 선택지를 밑에다 제공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C 동그라미 고르시는 게 정답일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얘대로 내비두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5줄밖에 안 되는 뭐 언크레이트 메서드 정의 막 그런 것도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냥 중괄호 열고 닫고만 있는 새로운 클래스 텍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우리 대신 적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진짜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것저것 채워넣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우리가 지금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열심히 갖고 놀았잖아요. 여러분 파이썬의 str 형식 비슷한 거 갖고 놀았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한 거는 우리가 어딘가에 있는 거를 글자들을 뚝 들어서 다른 데다가 툭 하고 탑재하는 그런 느낌의 전달만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능을 하나를 추가를 해서 어딘가에서 글자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조합을 한다라든가, 조합이 완료된 결과를 다른 어딘가에 보내기 위한 그 중간 어떤 공장 같은 느낌의 기능을 살짝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우리가 원한다라면 새로운 데이터 뭔가 담아놨다가 꺼내 쓰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어딘가에서 점 찍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메서드 정의를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뭐 맨날 적는 것 같으니까 퍼블릭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처음 적는 거긴 한데 스태틱이라는 친구도 여러분이 적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얘에 대한 설명은 우리 수업에서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일단은 다음번에는 얘를 굳이 안 적어도 되는 상황이 대부분일 테니까 그러려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궁금하다라면 우리 1학기 때 진행했던 자바 기본적인 거 같이 구경하는 거기에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고 있는데, 이 친구는 예를 들면 void 적고 start 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분 이미 본 적 있는 int라든가 이런 거 적고 start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글자들을 다루고 싶은 거고, 파이썬의 str 형식이랑 비슷하게 자바 동네에는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트링이라는 형식이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글자들, 문자열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엔터키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세스 정도로 이름을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프로세스는 스트링 형식 뭔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첫 줄을 적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메서드니까 괄호하고 닫고 해주시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차가 터져가지고 고장 신청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적은 게 이제 요거 프로세스를 호출하면 최종적으로 뭐를 주냐를 우리가 지정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거 1도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가 함수 정의 적을 때 예를 들면 인수를 2개 받는다. 인수 형식을 여러분이 굳이 지정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A, B 받는다, X, Y 받는다. 그냥 괄호 안에 이름만 적으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리턴문이라는 거 적을 때도 나 이번에 3 리턴할 거야. 나 이번에 헬로 5글자 리턴할 거야. 그냥 맘대로 리턴 뒤에다가 자유롭게 수식 적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어쩔 때는 int 형식 값 리턴하고 어쩔 때는 str 형식 값 리턴해도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파이썬 동네는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로웠는데 사실은 파이썬 동네가 아닌 다른 엔간한 동네들은 그런 자유도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호출하면 무슨 형식을 주는 애냐를 우리가 꼭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이벤트 핸들러 그거 괄호 열고 닫고 내용을 채울 때도 얘는 인수를 하나 받는 거고 그 개수는 항상 지정해야겠죠. 그 친구 이름 V라고 할 거고 그거는 뷰 형식 하나를 받아올 거다와 같이 칼같이 적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스트링을 주는 애고 맨 처음에 호출할 때 뭐를 받는 애냐를 여기도 똑같이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트링 적어주시고 str 정도로 인수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첫 줄 구성이 끝나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메서드 정의로 완성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얘는 지금 텍스트 프로세서라는 명찰을 달고 활동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프로세스 작업, 그러니까 작업 한 번을 수행하는 거를 지금 메서드 정의로 우리가 반쯤 의인화를 해서 구성을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하나를 받고 하나를 주는 애입니다. 그렇고 자 지금은 일단은 내용물을 뭐 적당히 리턴문 하나로 구성을 해 둡시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받은 str을 그대로 리턴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럼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냥 오리지널 자바 코드를 적는 거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전에 우리가 본 적 있는 예를 들면 더하기 한 다음에 큰 따옴표를 적어주시고 물음표를 한다라는 것 같이 들어온 거에 맨 뒤에다 물음표를 붙여가지고 내가 다시 반송을 하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일단은 파이썬 동네랑 동등하게 자바 동네에서는 str 더하기 str, 스트링 더하기 스트링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글자 붙이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이랑 차이점 이전에도 살짝 나왔듯이 이 동네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둘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글자들 하나의 세트로 다룰 때는 큰 따옴표로 표현하도록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텍스트 뷰라든가 에딧 텍스트라든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그 다음에 컨트롤 Q를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움말 메시지를 툴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나만의 내 앱에서 사용할 나중에 미래의 나 자신이 우리 앱의 가장 최종 버전을 만들 때 참고할 만한 그 친구를 위한 툴팁 메시지를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하는 기능도 여기도 당연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도 아마 적어본 적 있습니까? 파이썬 동네에서도 내가 지금 새로 도입하려는 함수에 대한 설명, .py 파일에 대한 설명을 적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보여드릴게요.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함수 정의 적는다 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걸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왜소한 이 친구 인수 안 받는 애와 같은 느낌의 노란색 툴팁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적을 때 여기다가 이 친구는 인수 안 받아용 이런 느낌으로 하고 원래 본문 내용 적고 끝을 내면 이 친구는 이제 첫 번째 문장이 그냥 단순한 글자들 하나 딸랑 우리가 살짝 적어놓고 끝내버리는 그런 문장으로 0번째 문장을 마련을 해둔 거예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우리의 파이썬 동네에서는 펑크 괄호를 닫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그 내용물 첫 번째 문장이
저런 식으로 단순히 글자들만 잔뜩 적혀 있는 그거다 할 때 그 글자들이 이 새로운 뭔가에 대한 설명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거를 미리 담아뒀다가 우리 아이들 같은 지금 보시는 이런 개발 도구 친구들이 살짝 꺼내가지고 툴팁으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파이썬 동네고, 그래서 파이썬 동네는 여러분이 저런 식으로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반면에 자바 동네에서는 조금 그거를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포멀하게 조금 더 격식을 갖춰서 그냥 단순히 큰 따옴표 적어 놓는다고 지가 알아서 채가는 게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도의 문법을 써서 지정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 프로세스라는 친구에 대한 설명을 적고 싶다 한다면 요 메서드 정의 위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주석 적는 방법 슬래시 2번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슬래시를 적고 그 다음에 쉬프트 8에서 별을 하나를 찍어주시고 하나를 더 찍어주세요. 슬래시 별별을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엔터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뭔가 그럴싸한 자동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슬래시 별별 했더니 막 골뱅이 파람 어쩌고 골뱅이 위턴 이런 느낌으로 자동 완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슬래시 별별로 스타트하고 지금 자동 완성된 거 보면 별 슬래시로 끝난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다가 여러분이 내용물을 적어두면 그거를 이제 자바 동네에선 채가서 지금 이 새로운 이름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나중에 툴팁으로 띄워준다라든가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설명은 그냥 이 메서드 자체에 대한 평이한 설명, 어떤 설명은 저 str을 어떤 의미로 쓸 건지, 그래서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 호출하면 나오는 값이 뭘 의미하는 건지와 같은 것들을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람 str, 파람은 아마 파라메터의 줄임말이겠죠. str에 담는 값은 아무거나 담아용. 그 다음에 return 뒤에다가는 이거 띄어쓰기는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슬프게도 이 뒤에다가는 물음표 붙여서 드려용 같은 느낌으로 해둘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서 직접 마우스 갖다 댈 때라든가 아니면 조금 오래 걸린다 싶으면 클릭하고 컨트롤 Q를 누른다든가 하면 저거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 직통으로 봤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어딘가에서 저 메서드를 쓰려고 할 때 프로세스라는 이름 적어놓고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그때도 이제 컨트롤 Q 하면 보여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괄호를 연다거나 할 때도 살짝 우리한테 저 str의 의미라든가 그런 걸 보여줄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수많은 다른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는 내가 옛날 파이썬 지식을 덧입혀 가면서 진행을 할 때 그거를 main activity.java에 그냥 그대로 엔터 쳐가지고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별도의 .java 파일에다가 준비해 놓고 저쪽에서 끌어다가 쓰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게 둘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이냐, 뭐가 더 빨리 동작하냐라 물어보면 보통은 main activity.java에 한 방에 몰아넣는 게 빠르면 빨랐지 더 느려지진 않습니다. 보통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두면 여러분이 중간에 막 털린다든가 해서 반쯤 드러내고 다시 고친다든가 할 때 약간 헷갈린다거나 지우는 걸 다 지우지 못해서 나중에 계속 남아가지고 오작동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최종 버전 만들 때 얘는 메서드 이런 거 써야 돼, 뷰들 이런 거 써야 돼, 다 확정된 다음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도하시고, 중간중간에 새로운 기능 추가해보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필요하다면 원한다라면 언제든지 걔만 별도로 적어두기 위한 새로운 클래스라고 클릭해가지고 이름 정해서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java 파일 하나를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 안에서만 동작하도록 일단 해두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이제 점 찍어가면서 가져와서 쓰도록 하면 서로 약간의 격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거랑 관련한 기능은 이 파일 안에만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점 찍어서 저 메서드 호출하지 않으면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겠다라면 .java 파일 자체를 딜리트 눌러서 날려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깔끔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준비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리턴문만 적었지만,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파이썬에서 봤던 문장 적을 때 다양한 문장들 적어봤잖아요. 예를 들면 if문 한번 적어볼게요. if 하면은 이 친구도 if문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자바의 if문을 첫 줄을 적기 위해 필요한 문법적인 요소라든가 그런 거를 자동 완성해 줍니다. 파이썬의 if문 if 적고 수식 조건식 적고 콜론 찍고 엔터 키 쳐서 첫 줄 구성했잖아요. 자바의 if문은 그 조건식을 괄호 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맨 뒤에 콜론을 찍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동네는 전부 다 엔간하면 뭔가 내용물을 적고 싶다 할 때 중괄호를 닫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수식 적어갖고 구성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while문 같은 것도 여러분이 자동 완성 당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문, while문은 일단은 우리 그 있잖아요. 분기 개념, 반복 개념을 구사하기 위한 얘네들은 여러분 파이썬에서 썼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언제든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걔 말고 이제 리스트 형식을 쓰고 싶다, 아니면 파이썬의 포문을 쓰고 싶다,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러 뷰들을 세트로 다룬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파이썬 동네에서 글자 입력받고 글자 출력하고 해봤잖아요. 그거랑 관련한 기능은 우리가 이제는 능히 자바 동네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반쪽은 했습니다. 지금 요 글자들을 다루기 위한 내용을 여기다 채워넣으면 된다 같은 건 일단 해봤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 텍스트 프로세서 .java에다가 만들어 놓은 내용을 내 앱에서 끌어다가 쓰는 부분을 한 번만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main activity.java로 돌아오신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에딧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그대로 버튼의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꼬라박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요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실행되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들어간 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살짝 뭔가 불안하게도 우리 텍스트 뷰에 밑줄을 그어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지금은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 지금 직결로 아예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다가 텍스트 프로세서를 한번 돌린 다음에 집어넣자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작성한 자바 코드를 중간에 한번 돌린 채로 데이터 흐름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가해 보고 싶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한다면 여러 줄에 걸쳐서 적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트링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정했던 이름 str 정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두 단계를 나눠서 진행해 보자 이거예요. 에딧 텍스트에서 가져오는 거 텍스트 뷰에다 밀어 넣는 거. 그러면 중간에 담았다가 다시 꺼내서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옥천 허브 같은 느낌이죠. 그런 걸 하나 일단 준비해 두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사이에다가 텍스트 프로세서에 살짝 담궜다가 꺼내서 뒤에다 물음표를 붙여서 텍스트 뷰에다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궁극적인 목표가 str에 뭔가를 담는 거예요. 담아두는 겁니다. 첫 번째 목표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et_input에 getText한 결과를 담겠다고 세미콜론 찍으면 웬걸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리지널 자바에서 말하는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트링이랑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예를 들면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 에딧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의 형식이랑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냐?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게 제공되지 않기는 한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워드 프로세서들 생각하면 MS 워드라든가 한글이라든가 단축키 유명한 단축키들 있잖아요. 컨트롤 B라든가 컨트롤 I라든가 여러분 눌러본 적 있습니까? 컨트롤 B 하면은 제가 굵은 글씨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볼드의 약자잖아요. I는 이탈릭 해가지고 기울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U 하면 언더라인을 그어줄 수가 있죠. 밑줄이라든가. 안드로이드 동네에선 여러분이 글자 텍스트 뷰로 보여줄 때 원한다라면 특정 글자만 굵은 글씨로 보여준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바 동네의 스트링은 그런 기능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들은 그런 특정 글자는 다른 스타일로
또는 극단적인 다른 뷰들 같은 경우는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어떤 글자는 13포인트, 어떤 글자는 21포인트 이런 식으로까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우리 수업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적으시면 목표는 일단 눈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바 동네에서는 언제든지 내 손에 뭐가 있든 간에 지금 얘는 지금 에디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잖아요. get 텍스트 괄호 닫고 뒤에다가 점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toString이라는 이름의 메소드가 엔간하면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바 특이에요, 이게. 얘가 파이썬의 str 괄호 열고 닫고랑 비슷한 느낌으로 걔가 지금 뭐 굵은 글씨로 있든 밑줄이 쳐져 있든 크기가 몇 포인트든 아무런 상관없이 글자들만 꺼내 갖고 나한테 줘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int 숫자 3을 들고 있다 할 때도 아무튼 저거 toString을 쓰시면 내 숫자 3에 대한 10진수 표현, 그러면 3 한 글자가 되겠죠. 와 같은 것들 스트링 형식 값을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엔터키 치시면 그러면 이제 밑줄이 사라져요. 우리가 에디 텍스트에 있는 안드로이드의 글자들을 좀 더 그럴싸한 글자들을 자바 오리지널 동네에 말 그대로 그냥 진짜 str 형식이랑 다를 바 없는 단순한 글자들의 나열 형식으로 뽑아가지고 str에 밀어넣는다와 같이 적어진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 봤던 밑줄이라든가 그런 세팅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에디 텍스트는 여러분 방금 전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글자들 밑에 밑줄을 쳐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살짝 묻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텍스트,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만들었던 버전은 에디 텍스트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텍스트 뷰에 밀어 넣었더니 밑줄을 쳐줬다 보시면 됩니다. 밑줄이 묻은 채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중간에 글자들만 빼갖고 한번 텍스트 프로세스에 담궜다가 꺼내는 그 과정에서 이 밑줄 어쩌고와 같은 디테일이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제는 사필 규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허브, 옥천 허브에다 집어넣는 것까지는 다 했어요. str에 저 사람이 입력한 글자들이 순수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텍스트 프로세스에 한번 집어넣었다 꺼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str에 다시 담을 거예요. 뭘 담을 거냐? 그 대문자 TP 정도까지 적으면 우리가 정한 이름인 텍스트 프로세서가 자동 완성이 될 겁니다. 뜰 거예요. 엔터키 치시면 자동 완성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그새 우리의 .java 파일까지 다 분석을 완료해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점 찍으시면 이제 저 텍스트 프로세서를 써서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 하나밖에 없잖아요. 프로세스라는 친구가 메뉴에 뜰 거고 엔터 치시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툴팁으로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바 동네 오리지널 스트링 형식 값 하나를 요구하는 친구입니다. 지금 str에 담겨 있는 값을 밀어넣고 세미콜론 찍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에디 텍스트에서 가져와서 str에 담아요. str에 담겨 있는 걸 꺼내서 한번 프로세스 담그고 그 담근 결과를 다시 str에 담아요. 그럼 str에는 지금 물음표가 묻어있는 글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원래 있던 걸 살짝 붙여서 str 세 글자 해가지고 물음표가 묻어있는 글자들을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오리지널 자바의 스트링 형식에서 안드로이드 동네에 좀 더 디테일한 걸로 바뀌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다 그냥 노말 글자체, 노말 스타일, 노말 크기로 텍스트 뷰에 세팅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안녕하세요 느낌표 돼 있는 거를 ASD 런치하면 이렇게 ASD 뒤에 물음표가 붙은 채로 텍스트 뷰에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제가 다녀오기 전에 마지막 목표 하나를 말씀드리고 갔다 올게요. 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당연하게도 여기다가 새로운 메서드, 그러니까 기능을, 코드 덩어리를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금 전 우리가 저 중괄호 안에서 했던 것처럼 데이터 하나를 살짝 담아두고 꺼내기 위한, 예를 들면 뭐 잘 모르겠지만 퍼블릭 스태틱 대충 적으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트링까지는 똑같이 적되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와 같은 느낌으로 세미콜론을 찍어서 선언을 여기다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뭐 메서드 호출하고 자식고랑 전혀 상관없이 텍스트 프로세서라는 거 몸통 자체에 글자들 하나를 키핑해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바 동네에서는 이걸 필드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아마 F를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이따 아이콘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는 프로세스 호출할 때마다 텍스트에다가 텍스트 프로세서의 텍스트 필드에다가 지금 인수로 받은 str을 누적을 시켜서 한번 담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1 적은 채로 발사 버튼 누르면 저기에는 1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텍스트 값을 리턴을 하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저 사람이 예를 들면 2, 3 같은 거 적고 클릭을 하면 원래 담겨있던 1 뒤에다가 2, 3을 붙여서 리턴을 해주세요. 그걸 텍스트에다 누적을 시켜서 여러분이 클릭할 때마다 결론적으로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점점 증식을 하는 식으로 연출을 하는 거예요.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그러면 아마 그거는 이제 파이썬 내용 방금 전에 우리가 진행했던 그 데이터의 흐름을 생각하면 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동안 저는 빠르게 제 차를 탑승을 시키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게 다른 동네에서는 스트링 더하기 스트링 잘 안 해주는데 파이썬이랑 자바는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텍스트에다가 텍스트 더하기 str 하면 더해갖고 다시 담는 느낌 되는 거죠. 우리가 파이썬에서 썼던 거랑 사실상 동등한 느낌으로 수많은 는 해가면서 아니면 get 한 다음에 set 한다 같이 직결해서 연결해 가면서 데이터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걸 누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누적시킨 결과를 보내준다와 같이 얘는 이제 메서드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한 거고 그거까지 구성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글자들을 다루기는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과제가 출제될 건데 다음 주 과제에서는 사실은 글자보다 더 쉬운 컴퓨터가 다루기 쉬운 숫자를 다루는 상황도 우리가 연출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사용자한테 숫자를 직접 입력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볼륨 조절 같은 거 보면 이제 슬라이더라고 부르는 길다랗게 가운데 선 있고 우리가 올렸다 내렸다 해가면서 저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게 30%인지 50%인지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뷰들도 마련돼 있고 그런 것들을 써서 저 사람이 원하는 숫자 하나를 입력받고 저 사람이 그렇게 그 친구의 숫자랑 관련된 어트리뷰트를 변경할 때 우리가 뭔가 작업을 수행해주고와 같은 걸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걔는 바깥쪽 그 뷰 자체를 다루는 거는 조금 어려워지겠지만 우리 내용물 안에서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결국은 인트 형식 값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그 인트 값을 다루는 거는 스트링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진행할 수 있을 거다. 반대로 내가 그런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서 저 사람한테 보여주는 쪽으로도 여러분이 신경 써보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슬라이더가 막 볼륨이 지 맘대로 80%까지 올라가면 마음에 안 들 것 같긴 한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뭐 간략한 크기나 위치를 우리가 세부 조정하는 아까 전 마진이라든가 그런 숫자들도 우리가 원한다라면 우리가 원하는 적당한 시점에 변경을 하도록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살짝 편린을 구경해봤다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4주차라고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음 주에 살짝 빠르게 진행하고 거기 본론 내용은 사실상 복습이니까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조금 더 그럴싸한 화면 구성하는 목표 달성해보고 과제 출제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방학 동안 그 다음에 한 주 뒤 정도까지 진행하면은 대충 전반부 두 번째 세트 영위하면서 중간고사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에 두고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리 혹시나 지금 아직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내 노트북이랑 그렇게 상성이 맞지 않아서 털리는 친구들이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잡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뭐 아이폰 쓰는 친구들 진짜 켜지기만 하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 핸드폰 하나 들고 와서 USB 연결해 갖고 쓰시면 뭐 그럴싸하게 터치 해가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타겟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 옛날에 쓰던 핸드폰 제 본가 책상 안에 어디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 정도로 얘기해두고 지금 올라가 있는 내용을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금 42분인데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속도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해둡시다 그러면.